좋은 친구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죠? 2주간 못 뵀는데 그 2주간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정말 지난 2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제4차 유행이 절정을 향하다가 이제 조금씩 정돈이 돼서 오늘은 1,000명 정도 그 확진자가 있었다네요. 또 백신 접종도 거의 이제 집단 면역 단계, 우리 주민의 약 한 70%와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 조금 더 견디면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가을, 이 늦가을이 주는 아늑함과 사랑 가득함을 선물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태주 시인의 시 하나 읊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나 뵈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송백길 인상주교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나태주님의 멀리서 빈다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모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대목을 따라 읊조리면 거꾸로 제가 막 아파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늦가을의 넉넉함과 따스함이, 이 늦가을의 높고 넓음이 오히려 외로움, 고통을 더 명징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이 늦가을,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으시죠? 갑자기 추워진 주말,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오는 이 마지막 가을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신호 같아서 다시 한번 정말 포근한 가을 들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몸은 따뜻하게 하셔서 아직 그 쌀쌀한 이 날씨를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가을을 즐기고 있는 분 한 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페북 친구이긴 합니다만 그분한테 허락받지 않고 글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쓰신 강은정 님도 좋아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번했던 가을비를 담아 포트에 끓였더니 단풍과 어울리는 커피향이 아롱아롱 멈칫한다. 끈적한 믹스커피와 다르게 청아하고 매끈한 자태, 그렇게 그대와 나의 아침을 열린다. 한 모금 꿀꺽 넘길 때마다 가슴에 뭉글지는 이슬, 그대와 나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가을색 커피를 뿜고 수사나 그대는 책을 펼친다. 잔잔한 음악 안에서 글을 정리하는 키보드 소리, 그대에게서 진정한 본질을 닮아간다. 커피를 마시면서 늦가을을 나름 즐기고 계실 은정씨 모습을 상상하면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은정씨 그 몸짓을 바라보면서 제 입꼬리도 올라가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우리 그대를 따라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면서 먼 하늘을, 먼 구름을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만추는 늦은 가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사용하는 만자는 날일자와 피할 면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근데 그 피할 면자를 가만히 보면 그 토끼가 토끼 꼬랑지를 자르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자를 설명할 때는 이 날이 저물다 또는 좀 가득 차다 하는 그런 느낌도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년에는 할 때는 소위 그 나이가 들어서 이런 뜻이 있고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역시 그 나중에 늦게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만추의 만자를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기억하는 만추 하면 모두가 다 영화를 생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포스터는 신성일, 문정숙이 나오는 1964년도인가 그 처음 이만희 감독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걸출의 여배우 김혜자님도 이 영화의 주인공을 했고요.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서서 탕웨이라고 하는 그 중국 배우를 통해서 이 만추가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모두가 다 굉장히 큰 느낌과 즐거움과 소위 왜 만추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어서 따로 찾아보시면 꽤 큰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엔 다 세 작품은 다 대작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이 만추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만추하고는 좀 그 결을 좀 달리합니다. 늦은 가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칫 인생의 황혼을 뜻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누렇게 익은 벼들을 상상하는 그런 만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둔 벼들을 곳간에 쌓아놓고 또 내일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둔 황량한 벌판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황량한 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득 찼던 것을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끝을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만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 새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전 아마 10월 13일 날짜라고 봅니다만 국민일보가 이 남호철 기자님을 통해서 이 몽환적 만추의 서정, 신변 마법에 빠지다 이런 장면을 신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것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다시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장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계시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장면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 있는 시크릿 가든입니다. 분위기가
묘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방태산의 이단 폭포라든가 단양 보발자라든가 또 영동 도마령이라든가 그리고 경북 청송군에 있는 만산 홍엽이 펼쳐지는 물안개 장관입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또 이 소위 공주 불량골 저수지도 그렇고 전북 진안에 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가 약 2km가량 쭉 있습니다. 정말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장관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만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다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어디를 봐도 다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공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보면 가득 찼다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기자님이 본 마법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야 하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추, 늦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 좋은 친구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늦가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새 꿈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 만추 늦가을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찾아뵙지 못했던 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그 강화에서 우리 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성수 주교님을 뵙고 왔습니다. 장애인 직업 시설 콩나물을 비롯한 몇 가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그것으로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마을 촌장으로 계신 주교님을 뵀습니다. 또 한 분의 만추를 만나고 온 셈입니다. 제가 왜 그분을 만추라고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이가 92세이십니다. 1930년도 태어나셨습니다. 사제로 사목하실 때도 지금은 특수아동이라고 불리긴 합니다만 당시 지체장애인들과 지내셨고 또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그 장애 아동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월급을 지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나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의 이 우리 마을 사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 학교를 만드시느라고, 직업 학교가 아니죠. 직업소, 공장을 만드시느라고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받은 유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다시 요새 꿈을 꾸는데 뭐냐면 이제 그 일하던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아이들도 은퇴를 하고 그 아이들도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그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노인 시설,
노인 휴양시설, 노인 병원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에 말씀도 청하고 편지도 띄우고 그런다고 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분의 삶이 지금 만추와도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 주교님을 만나러 가는데 오는데 교통이 좀 막혔거든요. 그런데 동네가 너무너무 그간에 많이 변한 거예요. 자주 가는데도 그렇게 쉽게 체험을 못 하다가 이제 길이 막혀서 자주 이 논밭을 보게 되니까 물론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그 강화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만이산 근처에서. 근데 지금은 보니까 논밭 어디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다 기계가 하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모내기 할 때 기계 사용하는 것은 잘 봐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사람이 트랙터에 올라타서 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벼를 베고 이 묶고 탈곡하고 담는 것까지를 그리고 이 벼 소위 다 털어놓은 것을 묶는 일까지 다 한 기계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저 목회할 때 그 탈곡기 발로 막 밟으면서 갖다 대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자꾸 박자를 놓쳐가지고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전구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탈곡기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거 넣을 때까지 조작기를 했지.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이 탈곡기가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발로 누르면서 갖다 대는 건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처럼 고생 안 해서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다가도 야 내일의 농촌 또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함께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소위 만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김성수 주교님만 가지라는 이유는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영화의 기운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추위가 아무래도 한 일주일 간다고 하죠.
이 온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 특히 노인들은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여러 번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몸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가족이 옆에 없는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연탄 나누는 친구들도 사실 보통 11월 중순부터 일을 하거든요. 돈을 모아서 대개는 이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독거노인들처럼 또 산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어서 난방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지만 또 그거를 갖고 올라가는 것도 또 문제가 돼서 대부분 지금은 자원봉사자 손이나 리어커로 운반하게 되죠.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요즘은 구홍탄이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돈을 모아서 공장에다 맡기면 그만큼 연탄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일찍 추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력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선을 조금 바깥에다 두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넉넉함, 포근함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만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71회차 좋은 친구들에는 이런 만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득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요, 그냥 그때뿐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도 자주 그냥 쉽게 잊어먹게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좋은 친구 여러분 모두는 좀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또 자유를 빼앗긴, 그리고 어렵게 한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아직도 굶주림 때문에 이 중국 근처에, 국경 근처에서 정말 한 끼 먹으려고 고생하는 소위 흔히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저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은 것이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21세기에 살면서 아직도 굶어 죽어야 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예멘, 차드, 마다가스카르, 이 아이들은 지금요, 백신이 걱정이 아니라 한 끼의 스프, 밀죽이 지금 소중한 것입니다. 하원의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한가론 앞에 나서서 저희가 이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좀 나서주시기 바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청을 높여
소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 겁니다. 근데 이왕 늦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 하나를 얼핏 찾아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여러분들한테 잔잔하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절에 굉장히 많은 미래를 꿈꾸게 해줬던 헬만 헤세의 시입니다. 늦가을의 산책이라는 시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을비가 회색 숲에 흩뿌리고 아침바람에 골짜기는 추워 떨고 있다. 밤나무에서 밤이 툭툭 떨어져 입을 벌리고 촉촉히 젖어 갈색을 띠고 웃는다. 내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와 바람은 찢어져나간 나뭇잎을 둥글게 하고 가지마다 흔들어댄다. 열매는 어디에 있나? 나는 사랑을 꽃 피웠으나 그 열매는 괴로움이었다. 나는 믿음을 꽃 피웠으나 그 열매는 미움이었다. 바람은 나의 앙상한 가지를 쥐어뜯는다. 나는 바람을 비웃고 폭풍을 견디어 본다. 나에게 있어서 열매란 무엇인가? 목표란 무엇이란 말인가? 피어나려 했고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데 나는 시들어가고 시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목표는 순간적인 것이다. 신은 내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죽고 내 가슴 속에서 괴로워한다. 이것이 내 목표로 충분하다. 제대로 가는 길이든 헤매는 길이든 만발한 꽃이든 열매이든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이름에 불과하다. 아침바람에 골짜기가 떨고 있다.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져 힘있게 환하게 웃는다. 나도 함께 웃는다. 좋은 친구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실 어쨌거나 오늘 방점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힘있게 환하게 웃는다. 나도 함께 웃는다.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아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가 웃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오니 좋은 친구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하늘 나라로 가는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